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이제 버냉키 효과가 좀 사그라든 시점, 우리 시장에도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할 텐데요. 전문가들은 모두 그것을 중국에서 찾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을 일컫는 이른바 리커창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 장중에 중국의 2분기 GDP 성적표가 나옵니다. 주말 뉴욕에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경신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분위기에 동반에 오르다가도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장중 꺾일 수도 있으니 변동성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표는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더 안 좋아도 출렁일 것인지, 안 좋으면 부양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지표 주의해야 되는 날인데요. 먼저 그에 앞서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금융주 강세 속에 닷새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지표 부진에도 오름세를 이어가며 다우와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 종가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3,600선을 돌파했는데 이로써 3대 지수 모두 주간으로 3% 안팎으로 올라 3주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JP모건은 2분기 주당 순이익이 1.60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1.45달러를 상회하며 실적이 견조했습니다. 웰스파고도 지난 2분기 EPS가 98센트로 전망치였던 93센트를 웃돌며 모기지 정체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톰슨 로이터와 미시간드가 함께 낸 미국의 6월 소비심리 평가지수 예비치도 83.9로 전월의 84.1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석 달 내 최저치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8% 오르며 두 달째 상승세가 이어져 경기 회복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 증시는 한동안 강세 행진한 듯 따른 피로감에 지표 부진 소식이 맞물리며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는 증가세를 띄었던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5월엔 전달에 비해 0.3% 감소하며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무디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에 이어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사가 프랑스의 AAA 최고 국가신용 등급을 박탈했습니다. 프랑스의 정부 부채와 경제 성장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해 AA 플러스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네, 보시는 바대로 미국에는 2분기 어닝 시즌이 한창인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 역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에 앞서 중국의 지표가 중요한 날 저희가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정원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공략 종목이었죠. 이수화학, 화학주 내 키 맞추기 반등 기대하시면서 공략해보자라고 하셨었는데 점검부터 해주시죠. 네, 이수화학 시초가 150원에 출발했습니다. 종가 16,0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일단 계속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2분기 실적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기저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화학업종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19,000원대까지는 제가 최소한 2년 평균 PER 적용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시장 컨센서스는 그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의 목표가 17,500원에서 18,000원 사이의 밴드 설정하면서 계속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수화학 AS 들어봤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이 금융주, 은행주 가운데 하나라고요. 네, 최근에 낙폭이 좀 과다됐고 2분기 실적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네. 기관에서 좀 이익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금융지주를 준비했고요. 투자 포인트는 네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입니다. 국내 은행의 실적이 2분기에 저점을 줍고 지금 회복세에 좀 저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충분히가 된 상황인데 은행주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진한 2분기 실적 전망과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지난달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2분기에 STS 페노션 법정 관리 그리고 이 대기업 시험 위험 평가에 따른 대성 충당금이 1조 원가량 발생되면서
이 각 은행들의 실적 악화,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해서 전적으로 큰 원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이 하반기에 영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일단 반등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을 했습니다. 금융경기 기조가 좀 이어지면 하반기에 은행들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순이익 마진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부실 대기업의 은행권 여신 규모가 작년 4조 1천억에서 3조 7천억으로 감소한 것도 일단 은행주의 지금 현 시점 바닥을 좀 논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조한 실적 전망과 기업들의 신용 위험이 부각되면서 은행주들의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좀 훼손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영업 지표가 이제 적정을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추세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2분기 순이익은 2,600억을 전망하면서 순이익 대비해서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3분기에는 3,500억의 순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고요. 저 PBR 매력도 같이 좀 볼 수 있는데, 2033년 올해 기준 주당 순자산 가치가 69,920원이고 현 주가가 PBR 0.49배 수준입니다. 외환의 인수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수익 실현 창출을 위한 기반을 좀 확보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년 정도 평균 주가 3만 원을 저점을 좀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7월 이후에 기관이 금요일까지의 누적 순매수가 228만 주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기관도 저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금융주주를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후반에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올 때 역시 기관이 이 종목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얘기 들어봤는데 끝으로 가격 대응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시초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저점 밸류에이션은 5만 원대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시한 목표가는 좀 짧게 보겠습니다. 35,5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32,000원 하회에서 손절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시초가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월 15일 월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버냉키 효과가 하루짜리 끝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장이 별로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했었죠. 사실 지난주 후반, 정확히는 목요일 날 버냉키 효과의 코스피 기준 3% 가까운 급등세가 시현되기도 했었는데요. 금요일장 중국의 신차 구매 제한 확대 정책 등으로 자동차주가 급락하면서 시장이 조금 주춤했던 것도 있습니다. 자, 중국의 악재가 나와서 자동차주가 밀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중국 지표가 우리장을 도와줄 것인지 역시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기관이 금요일 날 하루 만에 목요일에 이은 매수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매도세로 전환한 것도 부담인데요. 일단 양시장 출발한 상황입니다. 출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YG 인베스트먼트에서 심기현 대표님이 오래간만에 나와주셨고요.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신 대표님께 거래소 출발 상황부터 알려달라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큰 폭의 변동성 없이 현재 시점 0.2포인트, 0.01% 상승 흐름 보이면서 1870.26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역시나 약간은 월요일장인 만큼 눈치 보기 장세 흐름 속에서 오늘장 출발되고 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시점 정확한 아직까지 집계는 되고 있지 않지만은 외국인 중심으로서 약간은 지금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 보임에 따라 갖고 지난주 목요일장, 금요일장 외국인 순매수 전환했다는 기대감 오늘장에서도 한 번쯤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은 현재 시점 상승 출발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지금 하락 반등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갖고 지수도 지금 현재 약보합권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0.4%대 현재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아차 오늘장도 하락 흐름 보이면서 0.6%대 하락, 현대모비스 0.7%대 하락, 그리고 신한지주 1.3%, NH는 1.2%대, 삼성화재가 0.4%, LG전자가 0.8%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 출발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0.1%대 현재 상승세 출발 보이고 있고, LG화학이 0.3% 상승, 그리고 SK텔레콤 1.3%대, 삼성 SDI가 2%, 그리고 OCI가 1.4%대 상승 흐름 보임에 따라 갖고 철강 급성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시점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몇몇 종목군들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오늘장 출발하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잠시 후에 니케이 상황은 보여드리겠는데, 오늘 니케이는 바다의 날로 휴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장은 열리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코스피는 소폭이지만 상승 출발했다가 곧바로 하락 전환해 있습니다. 현재 강원랜드가 6% 가까운 하락세를 띠는데 부정적 리포트 타신 것도 같고요. 잠시 후에 강원랜드를 비롯해 카지노주 분위기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했던 자동차주는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소폭이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도 금요일날 거래소보다는 조금 견조하지 않았나 싶었었는데 오늘 출발 상황도 좀 그런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띄고 있습니다. 한 1.64포인트 올라서 534.11포인트. 일단은 지금 코스피 시장보다도 강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침에 시초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이 상태가 끝까지 장 막판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 강세를 띈다라면 잘하면은 120일선 라인 한 540포인트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열어두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신다면 셀트리온은 1.7% 상승을 해가지고 47,400원 정도 주가 형성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보신다면 5일 연속인가요? 하락한 다음에 일단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한 48,000원 이상으로 마감될 수 있는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CJ 홈쇼핑이라든지 GS 홈쇼핑, 그리고 다음 포스코 ICT 등이 좀 강세를 띠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아까 강원랜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파라다이스라든지 서울 반도체, SK 브로드밴드, 차바이오엔 등을 좀 약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난주 후반에 보신다면 약간 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이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이쪽에서 반전이 좀 나올 수 있는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신다면 외국인이 조금 5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지난주에 외국인이 12일하고 11일 그리고 9일 정도 보신다면 일단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 보신다면 외국인 수급 자체가 약간 매수 매도가 좀 반복이 되고 있지만서도 7월 들어서는 일단 매도보다도 매수 우위를 좀 보이려고 한다는 부분들,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그것보다 더욱더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아침에는 마이너스 50억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로 얼마나 좀 바뀔 수 있는지, 매수가 들어올 때 또 금액이 얼마나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원달러 개정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거의 한 30원 가까이 폭락했었던 원달러 환율, 중간에 이제 버냉키의 발언이랑 큰 지뢰도 있었었는데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중국의 GDP 발표가 만약 안 좋으면 더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요, 지난 주말 종가 대비 1원 50전이 하락한 1123원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 1124원 70전까지 반등을 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124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의 경우는 뉴욕 증시 상승과 함께 원화가 강보 압세를 보였습니다만, 글로벌 달러가 주요 상대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의 강세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통화상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요, 달러 엔의 경우는 미 연방은행 총재가 9월에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요. 유로 달러의 경우는 포르투갈의 정치적인 불안감을 반영해서
10년 만기 포르투갈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통화는 호주 달러인데요. 호주가 중국의 주요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부진 가능성은 호주 달러로 하여금 미 달러 대비 일시적으로나마 0.90달러 이하까지 하락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게 될 변수는 바로 중국 경제지표인데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2분기 GDP 성장률과 7월 소매 판매 그리고 7월 산업 생산 등이 발표됩니다. 소매 판매를 제외하고 GDP 성장률과 산업 생산의 경우는 전 분기와 전월 대비 각각 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관리 또한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7% 근처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또 이를 반영한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고요. 달러원 역시 이러한 연동선상에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지표 다음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변수는 미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는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미 의회에서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달러와 강세 힌트를 발견할 경우 달러원 역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게 되면 전년 대비 같은 기간 동안 2.5%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 가능성 또한 커지게 되었고요. 그만큼 미 연준이 고용과 물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만큼 올해 양적으로 축소 가능성을 높이면서 달러화가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원은 현재 1120원대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요. 향후 방향성은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압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1120원대 지키고 위쪽 보셨는데요.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한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원랜드가 좀 많이 밀린다고 앞서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지금 현재 IT 쪽, 특별히 IT 부품주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론 또다시 7%대 급락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부진했었던 자동차까지 추가로 밀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수들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어보실 텐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실 고수는 한국밸류21에 계시는 이두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한창 어닝 시즌 속에 지금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또 중국 눈치를 보는 아주 중요한 하루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버냉키 효과로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의 캔들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마감이 되어서 이번 주에도 주식시장이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인데 중요한 게 이번 주에는 뭐 경기지표와 일정들이 좀 모여있죠. 중국의 GDP 발표부터 미국의 경기지표들, 고용지표나 소비지표, 그리고 G20 재무장관 회의 같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모여있는데 일단 지표나 일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증시는 현재 금요일에 지수대가 3일선을 찍고 아래꼬리 음봉의 캔들이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일단 오늘 185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면서 5일선을 찍을지 아니면 지난주에 버냉키 효과로 3%를 상승을 했지만 금요일에 그날 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188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상당히 양호하죠. 뭐 코스피보다 6월달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강세가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할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게 일단 코스닥은 어디까지 상승하냐인데 일봉상 61선, 주봉상 3주봉선 540에서 550포인트 정도까지의 상승폭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정도 선에서는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차익 시연을 한번 하고 현금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단기 매수 유효한 구간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무리 없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종목들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6가지 종목들하고 IT 부품주들, 그중에서 플렉스컴, 옵트론텍, S맥, 멜파스 이런 종목들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지수 돌려놓을 때 빠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공통점은 차트가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업종이 같으니까 차트의 모습이 거의 비슷한데, 일단 플렉스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비아트론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가 돌려놓을 때 매수하기 가장 좋은 종목이 외바닥이 아닌 쌍바닥이든 쓰리바닥이든 하방 경직이 완벽하게 된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가 현재 외바닥인 상황인데 쌍바닥으로 들어가서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손절폭이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플렉스컴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를 좀 보시면 6월 25일 하락할 때의 저점이 11,850원, 7월 10일 하락할 때 저점이 11,900원, 50원 차이로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쌍바닥을 완성하고 현재 21선을 돌파하는 모습. 그러니까 플렉스컴이든 S맥이든 뭐 비아트론이든 대부분의 비슷한 차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플렉스컴이든 뭐 멜파스든 비아트론이든 일단 현재 수익 구간이고 낙폭과대 종목을 저점 매수한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해서 뭐 코스닥 IT 부품주들 지수 540에서 550포인트 정도 부근 오면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지수 보고 종목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이 종목은 1% 정도 갭 상승하고 지난주에 뭐 61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하락하는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61선 저항은 단기 저항으로 좀 보시고요. 눌러줄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보자. 금요일에 한 기관이 4만 주 가까이 던지면서 하락을 유도했는데 외국인들이 3만 6천 주 정도 받은 모습. 그러니까 현재 일봉산 61선이 저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봉, 월봉 보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8만 원 초반까지 주면 줄수록 모아가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하TI 이 종목은 일단 1,600원 정도 부근 오면 상승, 일단은 1,6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했죠. 일단 재료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소폭 수익 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화학주를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안 좋은 뉴스들 현재 좀 많이 나오고 있죠. 2분기 어닝 쇼크부터 해서 국제유가 하락, 뭐 수출 부진,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뉴스들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바닥을 기고 있죠. 뭐 현재 대부분 전문가분들에게 화학주 왜 하락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시면 다 저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3분기 실적 기대감이 현재 좀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철도 이슈도 있고 뭐 정제 마진도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SK시장하고 S-오일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화학주 자체가 중국의 경기에 상당히 좀 민감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표 발생이 될 때마다 급등락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S-오일이 됐든 SK가 됐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전저점을 안 깨고 저점을 높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올 때 지난 저점을 안 깨면서 하방 경직을 확인하는지 일단 보시다가 이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서서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봐도 되지 않나 싶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손절가는 지난 저점으로 해서 짧게 잡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종목들도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를 생각하시면서 종목들도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드코 대표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이 시각 현재 특징주, 특징 종목군 함께 알아보고요. 대응법까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다시금 130만 원대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 왜인지 살펴보고요. 그 밖에 다른 LG 디스플레이 낙폭도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했던 자동차주가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추가로 밀리고 있네요.
네, 우선 삼성전자 1.2%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 것은 약간은 130만 원대에 대한 약간 단기 저항권이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점 아직까지 뚜렷한 매매에 대한 오늘 패턴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지난주 수요일장부터 분명하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대규모 매도 물량은 약간 지금 시점 이전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는 측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또 애플과 관련된 신제품 효과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기적인 우려감이 삼성전자에 반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130만 원대 초중반까지는 분명히 저평가 메리트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만약에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120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시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F과 관련된 최근에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하락은 보이고 있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IT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 약간 지수가 약간 지금 시점 조정에 대한 양상이 나오고 있고,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동차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나왔다. 하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은 상대적으로 견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차 분단 중심으로 IT 업종 지난주 주초반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워낙 눈높이가 실적의 전망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재차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수 약 1%대 낙폭 보이고 있는 거, 전체적으로 IT 관련된 업종군들의 추가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1850포인트 부분에서 있어서의 저점 확인 이후에 재차적인 반등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IT 업종군들이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접근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금요일장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약간은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기에는 약간 이르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과 관련된 규제 리스크가 사실 예전부터 나왔지만은 어쨌든 간에 현대기아차에 있어서 최대 매출과 관련된 부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중국 쪽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 리스크에 따른 주가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새로운 신차 효과, 그것도 베이징 셀러 자동차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NF 소나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차종도 최근에는 약간의 지금 판매량이 많이 저조가 되고 있고, 최근에 경차라든가 그리고 트럭과 관련된 제품군들만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마진과 관련된 사업군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업종군들이 완성차 관련된 종목군에 있어서는 지금 매수보다는 추가 조정을 염두하시면서 약간 관망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 SDI는 급등하면서 아주 중요한 매물대를 아주 강력하게 뚫어주고 있는데, 삼성 SDI 뛰는 거 보니까 2차 전지 분위기가 다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잠깐 거래소 특징주 분석해 주시는 이제 두 분, 코스닥까지 두 분 모시고 계는데 양쪽 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에 있는 2차 전지 SDI 중심으로 좀 대응법 알려주시죠. 네, 삼성 SDI라든가 여러 가지 좀 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군들도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 중에 수혜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의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최근에 역시나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상승 랠리가 더욱더 가파라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15만 8천 원대까지의 고점 부분까지의 상승 랠리 가능성, 매수 거래량 최근처럼만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2차 전지, 특히나 최근에는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러한 그 산업에 있어서 실적 개선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에 있어서도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테마 형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삼성 SDI를 비롯한 관련주들 워낙 그동안 시장에서 테마 형성에 있어서 많이 소외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여러 가지 모멘텀과 이슈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확실하게 시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측면에 있어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오히려 대안 투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단기 목표가 말씀드렸던 대로
15만 8천 원대까지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는 거 염두하시면서 탑픽 종목 삼성 SDI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에 이제 삼성 SDI가 있긴 하지만요. 사실 오늘 PNT 종목도 역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강원랜드가 8%나 급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카지노도 다 좋지 않습니다. 아까 파트론도 제가 급락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각의 이유, 대응법 전해주시죠. 네, 일단 뭐 2차 전지 쪽 코스닥 네. 시장 보신다 뭐 PNT라든지 뭐 일진 머티리얼, 코스모화학, 리캠 뭐 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2차 전지는 뭐 미국에서부터 얘기가 훈풍이 들어왔었죠. 뭐 테슬라 효과라고 하는데 테슬라 주가가 한 2달 만에 100% 주가가 올라왔고 실적도 이번에 흑자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2차 전지가 새로운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업종은 좀 악재를 맞았지만은 지난주에 이제 중국이 자동차 판매 제한을 12개 도시로 확대하겠다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해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환경 문제. 네. 그렇다면은 뭐 당장 수혜를 입을 수는 없겠지만은 2차 전지가 그러다 보니까 부각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또 유럽이나 또 미국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카를 일정량 이상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걸 법제화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호재를 받고 있는데 일단 PNT가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신다 9,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했다는 부분들. 지난 금요일에 조금 차익 매물이 쏟아졌던 자리를 오늘 갭으로 돌파시켜가지고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9,000원 저항대를 돌파했다는 얘기는 신고가를 연출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충분히 10,000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다만 최근에 이제 일주일 만에 주가가 5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갈지 아니면은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하고 목요일 같은 모양처럼 옆으로 조금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올라왔던 게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번에 주가가 저점 대비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조정을 많이 주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열어놓을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과거에 22,000원대 요 매물대가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15,000원, 16,000원 돌파가 된다라면은 매물 없이 26,000원대까지 2만원대까지 한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지켜보시면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그러면은 뭐 아트라스, BX, 세방전지 등이 조금 수혜를 많이 입었었는데 최근에는 좀 바뀌고 있다. 뭐 기타 리캠이라든지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테마가 좀씩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역시 이제 대표 종목인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는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이제 그 낙폭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군들이 네.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파트론이라든지 뭐 강원랜드 관련된 카지노주들이 네.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파트론은 이제 고화소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엔드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고가폰이 약간 시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몇 달째.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가폰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종목이 있기 때문에 고가폰 시장이 좀 꺾인다라면은 그로 인해서 실적이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뭐 파트론이라든지 예를 들어 옵트론텍, 하이비전 시스템, 뭐 BH 등이 그런 종목군들인데 카메라 모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화소 이상이냐 아니면은 뭐 저가폰이니까 800만이냐 700만이냐 솔직히 800만 화소도 충분히 쓸만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에도 우려감이 좀 나오겠다는 부분들. 주가가 일단은 뭐 파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16,000원대가 만약에 일탈이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 충분히 상기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보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은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강원랜드가 이제 통상임금 소송에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뭐 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난 7월 10일에 얘기가 처음 나왔던 맞아요. 건데 전체 금액이 한 76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기 자본의 3.3%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임금 관련 소송에서는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뭐 내일 당장 결정 날 건 아니겠죠. 최소한 뭐 한 반년에서 뭐 길게는 1년 정도 끌고 갈 내용인데 네. 여기서 어쨌든 뭐 소송이 좀 패하게 된다라면은 영업이익에 타격이 좀 클 것이고 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GK 같은 경우 좀 밀리는 이유가 강원랜드 카지노주가 좀 밀리는 이유가 이런 통상 임금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서도 일본에 대한 그러니까 일본이 뭐 내년부터 카지노를 뭐 개방을 한다. 그 법제화한다 했을 때 과연 이제 이런 기업분들이 실적이 좀 악화될 수 있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 관계된 사람들, 카지노 관련된 사람이 여행 관련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행을 하면서 그 부가적인 수단으로 카지노를 하느냐를 본다라면은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면 마카오를 가지 못하러 일본을 가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와중에 부가적인 수준에서 카지노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뭐 일본에서 카지노 승인은 뭐 다른 관광객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서도 국내 관광객이 일본으로 막 엄청나게 카지노 하러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우려감은 좀 적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일정 시장의 파일을 좀 빼앗기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강원랜드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우려감은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기타 뭐 게임비라든지 루멘스 등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좀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요, 간단하게 에이블 CNC라는 종목, 그리고 M&A 관련해서 급등락하는 주 몇몇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한해운하고요, 동양그룹주는 M&A 때문에 들썩인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에이블 CNC가 오늘 또 많이 급락하네요. 네, AVCNC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된 업종분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해도 AVCNC 같은 계속적인 불안감이 가중화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쟁 심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악화 우려감 속에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AVCNC 7% 넘는 급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 흐름 속에서는 50인 저가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아직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 가격대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지만 워낙 추세적으로 가파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AVCNC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중저가 화장품에서 약간 고가의 프리미엄 화장품으로 이미지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만큼 광고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2분기 실적 악화 우려의 주된 원인이 마케팅 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그에 따른 마케팅 효과가 지금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측면이 가장 큰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아머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상대적으로 1.4%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아머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먼저 선 조정을 이미 대세 하락을 받았고 그리고 확실하게 4월달 들어갔고 저점에 대한 강한 바닥 확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 들어갔고 시장 여파와 다르게 우상향에 대한 패턴 약간씩 지금 저점 형성 이후에 추세적인 상향을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규모의 경제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AVCNC보다는 아머레퍼시픽 쪽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 분들 지금 시점 엇갈린 행보 보이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동양 같은 경우에는 급등 양상 보이고 있지만 약간 상승 탄력도는 분명히 저해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10% 넘는 상승 흐름 보였다라는 거 매각 관련된 이슈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에 매각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 동양이라든가 XX 관련된 그룹주들 급등 이후에 분명히 차익 매물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보다는 약간은 지금 시점 관망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STX, 동양 그리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룹 지주사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외국인들이 역시 1,000계약 넘는 1,200계약 넘는 선물 매도를 또 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시작하자마자 곧바르게 하락세로 전환된 뒤 지금 1,850까지 밀려 있는데요. 코스닥까지도 같이 530선에 좀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수급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지난주 전체 수급 특징주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난주 후반에 한 4천억대 정도 순매수 해주기도 했었었죠. 요 순매수 해줬던 지난주 후반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물론 삼성전자였습니다만 지난주 전체 토탈해서 정리한 것이 이제 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한 쪽에 보시면 이제 금요일에 급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아차, 현대차가 아직은 외국인들 매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조선 놓치지 않고 있고 화면에 안 보이지만 NC소프트 다음으로 산 종목은 NHN이었습니다. 매도 쪽에는 아직까지 삼성전자 누적 매도가 많아서인지 순매도 두 번째 종목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번에 기관의 매매 상위주 한번 보실까요?
금요일을 제외하고 사실 월화수목 4일 연속 그냥 사줬었던 기관인데요. 역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레버리지, 금융주를 좀 산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지난주 후반에 시장 많이 올라올 때 기관이 좀 이쪽에도 매수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 자동차 일제히 3인방은 1, 2, 3위로 정리했군요. 자,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난주 역시나 말씀해 주셨던 대로 목요일장, 금요일장의 수급이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네. 주간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목요일과 금요일 기준으로 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 보이고 있지만은 말씀드렸던 대로 주 후반 들어갔고 상당히 매수 전환이 좀 강하게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큰 폭의 매도세 기관과 함께 같이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역시나 수급은 아직까지 불안정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수급 개선 중에서 지금 눈에 띄는 종목 NHN이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은 팔고 그리고 외국인은 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규제에 대한 리스크, 독과 전쟁의 측면 워낙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압력이 나오고 있다는 거 반대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지구 수익성이 관련된 업종군 내에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 쪽에서 약간 횡보미 조정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NHN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금융주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실적이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순 이자 마진에 대한 개선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금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은행이라든가 금융주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움직임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 쪽으로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에 있어서 은행권에 있어서의 수익 구조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자라고 정리드리면서, 금융주에서는 약간 관망세, 그리고 NHN 같이 독과점적 측면에 있는 종목에 있어서는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장중에 이제 조금 있으면 한 1시간 반 정도 후면 중국의 지표들이 쏟아질 텐데요. 만약에 특별히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2분기 GDP 발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 분위기도 좋아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있겠죠. 조언 한마디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중국에 있어서 현재 GDP 2분기 한 7.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안 좋게 되면 중국에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부양책, 그리고 좋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나쳤다라는 악재성 재료보다는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관련된 업종군들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갈 만한 힘은 지금 시점 보이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에 따른 최대 수혜 업종과 종목 쪽으로 시장에서 떠오른다라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약간 순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코스닥 수급 특징주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외국인들이 주 후반에 거래소와 함께 코스닥을 샀었는데요. 산 쪽은 다음 성광밴드 서울반도체 순이었고요. 매도한 쪽은 오늘 역시 크게 급락하는 파트론이 일단 독보적으로 매도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 밖에 이제 바이오주 쪽이 2, 3, 4위를 기록했었네요. 자, 이어서 기관의 매매 상위 코스닥의 지난주 수급 특징지로서 한번 보니까요. CJ ENM, SK 브로드밴드, 액토즈 소프트 쪽으로 고요. 매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매도한 쪽은 루멘스, 네페스 다음 정도였는데, 기관이 최근에 좀 추세를 좋은 쪽을 많이 매매한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분석 들어보죠.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들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성강밴드라든지 서울반도체 등이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이오테크닉스까지 포함해서 이들 종목군의 네. 특징이 추세 상단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는 돌파를 했다고 말하기 좀 힘들지만은, 여기서 이제 추세 상단 돌파를 한다라면은 충분히 외국인 수급이 먼저 들어왔었기 때문에 기관들도 따라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J ENM이라든지 액토즈 소프트 같은 종목군들 보신다라면은 조금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세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SM이라든지 SK 브로드밴드 같은 종목군들, 특히 SK 브로드밴드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지만 SM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실적에 대한 우려심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먼저 선침해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워낙에 이제 SM이라든지 YG엔터 등이
좀 그동안 1분기 혹은 작년 4분기 보면 뒤통수를 좀 많이 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건 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타 이제 파트런, 특히 지난주 외국인들 보신다면 파트런은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었고요. 오늘도 그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셀트론이라든지 차바이오엔, 메디톡스 같이 좀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을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를 했었다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 루멘스라든지 네페스, 옴니 시스템, 그러니까 약간은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여전히 그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조금 확인이 좀 덜 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외국 기관들이 좀 매도를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장 한마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중국 GDP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GDP 발표가 7.5%에 부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부합하지 못하느냐에 이제 판가름 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부합하는 수준 나오거나 약간 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난주 리커창의 총재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띌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반등으로 나온다면은 반등 강도가 얼마나 강하게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뭐 수익도 손실이 아니시거나 혹은 수익이 조금 오늘 하락으로 약간 줄어들어셔서 갖고 계신 분, 오늘 중국 지표가 안 좋아서 시장이 만약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오늘 중국 지표가 안 좋아서 시장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지지가 됐던 1800을 이탈할 것이냐 본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는 더 보유하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세계 증시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연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혼자 뭐 1600이나 뭐 1700 초반 이하로 계속 네. 빠질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사 오늘 중국 지표가 안 좋다 한들 경기 민감주 트레이딩 하신 거를 뭐 다 손절하는 그런 대응까지는 필요하겠느냐, 약간 의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님, 심규현 대표님과 함께 출발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저희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 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먼저 지난주의 포트별 멘토들의 수익률 베스트부터 확인해봅니다. 자, 먼저 3천만 원 포트입니다. 이 랭킹 1위에는 최명석 멘토님, 현재 누적 총 자산이 3,153만 1,000원 정도 갖고 계시고요. 이어서 정대희 멘토님이 2위, 3위에는 정재훈 멘토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천만 원 포트 베스트 수익률입니다. 1위에 김현근 멘토님, 2위에 남은우 멘토님, 3위에 양순모 멘토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억 원 포트폴리오입니다. 1위에 김용준 멘토님, 2위에 김도영, 3위에 이효열, 4위에 신창원 멘토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천만 원과 5천만 원, 1억 원 포트에서 각각 1위를 기록하신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3천만 원 멘토에서 베스트 1위 최명선 멘토님 포트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24%. 지난주 금요일장에도 상승 그림이 이어졌는데 오늘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의 돌파 앞두고 계시고요. 반면 밀리는 쪽은 항공우주 마이너스 0.99%, 현대아이스코 역시 흐름 좋습니다. 13%대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5천만 원 포트 1위 하신 이 김현근 멘토의 포트입니다. 서울반도체가 4%, SM이 3%, 반면 밀리는 쪽은 KT 이니시스 마이너스 5%대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1억 원 포트에서 1위 하신 김용준 멘토 포트입니다. ICD가 플러스 5%, 이어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역시 플러스권입니다. 플러스 2%대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3천만 원 포트에서 1위 하신 최명선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이 포트에 담긴 종목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최명선 멘토입니다. 네, 이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해주시죠.
예,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종목을 추천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은 장중에 한 40% 나왔다가 지금 밀리고 있고, 나머지 현대하이스크도 14% 정도 수익이 나갔고요. 나머지 3종목은 거의 양호합니다. 지금 현재 한 21포인트가 지수가 하락돼 있는데, 지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지수만 한 20에서 30포인트 상승했으면 좀 치고 갈 차트인데요. 지금 약간 보합권인데, 잘 관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주간 잘 지켜보다가 회사에 호재가 있는 시점에서 제가 잘 보고 여기서 추천했는데 약 4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중을 40%를 실었는데요. 현재 35%를 팔고 나머지 5%를 들고 있는데 현재 한 24%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여기서는 관망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종목은 현대 하이스코가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냉연 강판을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현재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현재 14%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들고 계신 분은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우리나라의 독점으로 우리나라 국가에서 발주하는 항공기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실적도 좋고요. 영업이익도 좋고 아주 양호합니다. 현재 일반인 매각을 놓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 기관 쪽에서 계속 한 달 내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하면서 이 종목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CJ 시푸드인데요. 한 종목 CJ 시푸드인데 CJ 그룹의 불확실성이 한 달간 계속 지다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 시점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은 들고 가시면 충분히 한 1-20% 수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동양을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동양 종목은 현재 동양그룹의 동양 매직과 동양 섬유에 대해서 두 회사의 매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았는데 아침에 거의 상한가 근처 나왔죠.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관망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안 좋은데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멘토님 대응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기준 1850선은 이미 깨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약간 주춤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도 20포인트 이상 더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요, 코스피와 연동되면서 같이 좀 하락 전환한 뒤 밀리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볼 텐데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준이 양쪽 완화를 축소하든 언제쯤 줄이든 완전히 끝내든 이런 행보와는 상관없이 미국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한 내년도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이 약간 흔들렸지만 결국에 와서는 주가를 다 끌어올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실제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벤버닝 계정이 얘기를 좀 바꿨지만 미국은 한 1%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이라는 미국 증시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은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살 때다라고 하면서 양적 완화 축소하고 상관없이 실적 개선세가 증시의 상승 배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매년 한 자릿수 후반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상승에 대해서 한 자릿수자가 됐지 두 자릿수자가 됐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양적 완화 축소 문제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양적 완화 축소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 시작할 것이냐 내년에 시작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도 올해 시작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내년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QE 축소에 관련해서 미국장은 영향을 좀 덜 받는 모습인데 유럽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아마 안 좋은 부정적 영향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장 금리 상승 리스크를 아마 못 견딜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ECB에서 지난번에 ECB 통화정책회의 때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코멘트를 했죠. 우리는 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고 양적 완화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해서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제 상승에 의해서 금리가 상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에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22에서 무언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22가 그동안 OMT,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카드를 쓰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유럽 상황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디스와 스탠다드 & 푸어스에 이어서 이 피치사도 프랑스의 트리플 등급을 하향시켰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어떤 그 국가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매길 때는요, 거의 똑같은 위치에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무디스와 S&P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신용등급을 강등한 지 꽤 오래됐고요. 그렇지만 피치 같은 경우 유로존 내에 있다 보니까 이제 등급을 하향시키는데 지금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은 정부 부채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 또 뭐 경제 성장 전망이 불확실하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겠지만 어쩌면은 그 S&P나 무디스처럼 역시 신용등급을 같은 위치에 놓는 작업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를 정조준함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카드를 20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 내에서도 그 독일과 함께 쌍두마차이기도 하고 유로존의 기초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신용등급의 강등은 아마도 22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에 오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 GDP 성장률 관련해 우리 시장 조언까지 좀 들어보겠는데 7.5%가 지금 컨센서스잖아요. 1분기 성장률이 7.7%였고 근데 중국 고위 당국자 발언 보면 오늘 그보다 더 안 나와도 뭐 별로 이렇게 큰 악재로 여겨서는 안 될 것도 같은 어쨌거나 GDP 관련해서 우리 시장 조언까지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GDP 성장률이 그 1990년 이래로 23년 말 최저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중국 재정부장인 그 러우지웨이라는 사람이 중국 경제가 올해 7% 성장을 못 미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죠. 그래서 1분기, 2분기는 7.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7.5% 밑으로 나오느냐 위로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나쁠수록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처음에는 시장의 충격이 좀 있겠죠. 아마 그 충격으로 미리 그 우리나라도 오늘 지금 선조정을 좀 주는 것이라 예상이 드는데요. 그 중국의 시진핑하고 리커창이 집권한 지 이제 7개월 만에 자기들이 처음에는 야심차게 진행했던 정책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도 경기 둔화가 굉장히 가파르다면 정책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시장에서는 명분을 줘야 된다. 그 명분은 결국 GDP 성장률이 안 좋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 GDP 성장률이 적절하게 좋다 그러면 경기부양책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낮으면 일시적인 혼란은 있겠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클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일단 시장에서는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치가 꺾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약간 낮게 나오는 것이 제가 볼 때 더 시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 지금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피치가 프랑스 신용등급 강대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흔들리는 그런 기조의 모습이자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마인드 유지 국면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반등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국 GDP 관련해 조언 감사합니다. 김동섭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조정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은 양시장 모두 하락세고요. 거래소는 1% 넘게 밀립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